코로나19 위기는 기업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심화시켜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자, 단기간 근로 위주의 노동시장 재편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용,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위기가 큰 도전이 되겠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번 위기를 그동안 한국 경제가 당면했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퍼스트 베스트는 불가능하다는 건 저희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세컨드 베스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의 목적이 얼마나 당위성적인 면에서 뛰어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휴먼뉴딜이 되겠습니다. 휴먼뉴딜의 첫 출발점은 지금 재난 상황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작업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사실은 구조전환 혹은 시대전환의 의미들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공동부분에 자산도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자산은 많고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나라는. 근데 공동재정지표의 효율을 얘기할 때 왜 정부가 예산에서 돈을 덜 쓸 것만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의 합리화를 통해서 정부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보다 더 본격적인 공공부문 계획하고 연결돼야 되겠지만은, 이 고유지 제도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는 사실 지금 이 간접근로자들입니다. 사실상 이제 취약계층인데 거의 지금 못 받고 있는 걸로 수급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이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당 지급도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약간 제도적인 개편은 필요해 보이고요. 만일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결코 저는 재난지원금의 그 소비 지원 효과가 적지 않았다. 그거를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평균적인 한계 소비 성향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높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구매를 했으니까 그것 중에 기업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가 기업한테 높은 값으로 팔고, 그렇게 팔아서 일단 1,000만 원을 정부가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그 원작자한테 돌려줘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시간당 임금하고 원임금하고로 구분해가지고 보면은 특히 이제 시간당 임금에서 뚜렷하게 개선 효과가 보인다. 이거는 상당 부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 이후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사회가 굉장히 실제로 소득 분배도 그 이후에 나빠지고요. 그런 추세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이렇게 앞으로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생산성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가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질적 수준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구조 개혁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구조 개선, 이런 어떤 경제 사회적인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리카버가 늦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국제무역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요에 있어서도
전체 수요에서 중간재가 최종재가 아니고 중간재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이라면 한국은 한 80 정도가 돼가지고 실제로 코로나19 대응할 때 수출 떨어지는 걸 많이 보시는데 수출 떨어지는 걸 보실 게 아니라 수입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어닉스플레인드의 총합입니다. 리지듀얼입니다. 리지듀얼 TFP는 계속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하락이 우리나라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경제 성장이 추락한 거에 중요한 성장이 그게 5%가 됐든 10%가 됐든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하위 50%가 그다지 성장하지 않는데 다시 지금 예를 들면 1%의 성장을 5%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상층의 성장에 의한 성장이었다. 코로나19 상황, 전후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이제 산업 안의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모빌리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시장 안에서도. 근데 이걸 계속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지원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따지고 보면 지금 문과 학생들이나 그런 뭐 자영업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가야 될 곳이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죠. 그런 것들을 지금 공공연구기관이 맡고 있고 재벌이 맡고 있고 다 수요가 굉장히 한정된 쪽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단 말이에요.